친명계 의원들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민주당 대변인조차도 최동석 인사청약을 굉장히 크게 우려하고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당 대변인 입에서 과연 이런 얘기를 큰 결단 없이 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매우 아쉽죠. 저로서도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아하. 있고요. 인사 관련돼서 이제 어떤 결정이 내려져야 되는지는 예.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뭔가 결론을 내리기는 조금 이르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 대한 우려는 당에서도 지금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과거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사과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고요. 다만 인사권자의 임명권을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정확하게 백승아 원내대변인의 워딩이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인 것 같아요. 불만은 있지만 불만이 있고 더 이상 이렇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내에는 친이재명계 의원들도 있지만 친문재인계 의원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의원들을 특정 겨냥해서 그리고 지금은 더 확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친이재명계 의원들 그리고 지금 내각에 입각한 의원들까지도 비판을 하고 있으니까 당 내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겠죠. 그래서 다만 인사권자의 임명권을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대변인의 위치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1시간 반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개인 의견이라고 입장을 정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 백승아 원내대변인이지만 백승아 의원 개인적인 입장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 또한 어떤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때요? 일단 본질적인 거는 결국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한다라는 차원에서 개인 의견으로 정리한 것을 봐야겠습니다. 사실 이게 공식적인 당의 메시지가 되어버리면 자칫하면 불필요하게 대통령실과 그리고 집권 여당의 공식적인 메시지가 엇박이 나는 그런 모습이 연출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당으로서는 이런 메시지를 공식적으로 나갈 것은 아니고 개인 의견으로도 충분히 어느 정도 의견을 내는 데는 충분할 거라고 보이고 네. 다만 물밑에서 여러 가지 조율하는 채널이 가동되거나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이런 이야기들이 당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결국 일단은 본질적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한다라는 차원에서 개인 의견으로 정리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정우상 의소위원님, 이렇게 당의 대변인의 공식적인 입장, 브리핑이 개인의 의견으로 바뀔 때는 당 내 혹은 당 바깥에서 어떤 영향이 좀 있어야 저렇게 바뀔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제 백승아 대변인이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당 대변인이 아니라 원내 대변인입니다. 원내 대변인은 그 원내 대표 지금 김병기 원내 대표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고 있겠죠. 그렇죠. 김병기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원내대표가 됐지만 네. 누군보다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지금 당대표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네. 민주당의 지도부 중에서 가장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을 잘 읽고 이재명 대통령의 속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건 김병기 원내대표인데 김병기 원내대표의 바로 밑에 있는 원내대변인이 저런 의견을 냈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들이 봤을 때 야 저건 아니지 않나 생각을 했을 때 누구한테 연락하겠습니까? 누구한테 바로 연락할까요?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연락이 갔거나 아니면 네. 김병기 원내대표가 보기에 저건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거스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이건 제가 무슨 그냥 어떤 근거를 그동안의 취재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그냥 근거. 그런 플로우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백승아 원내대변인의 내 개인 의견이다라고 금방 발을 뺀 거는 아마 대통령실에서 연락을 받았거나 네. 아니면 대통령실의 의중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친명계 의원 누군가가 귀뜸을 했거나 네. 아니면 원내대표가 뭔가 말을 했거나 이렇지 않으면은 그래도 원내 대변인이 이미 내버린 말인데 네. 이걸 자기가 다시 수습한다 그러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면이 안 서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할 정도로 뭔가 대통령 주변에서 강한 빨간불이 반짝반짝하셨던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동안에 오랜 세월 기자로서 취재를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경험으로 봤을 때 이 정도의 플로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공식 입장이 개인의 입장으로 바뀌었을 것이다라는 어떤 취재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설명을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 친절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당 안팎에서 반감은 공개적으로 커지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친문계는 물론 조국 혁신당에서도 부정적인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발언들은 바뀌거나 걷어들이거나 하진 않았어요. 여권 관계자, 또 새로 뭐가 나올지 무서울 지경이다. 그리고 윤건영 의원 정말 치욕스럽기까지 하다. 박지원 의원 인사 검증이 잘못되고 있다. 황운하 조국 혁신당 의원도 민주당 의원 출신이죠. 경박하다,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라고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대표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굉장히 집중적으로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 사진을 띄우고 자신의 SNS에 사진을 띄우고 무능한 사람들끼리 참 무능하게 논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했더라고요. 구자님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것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기준으로 놓고 그냥 사람에 대한 평가가 왔다 갔다 해버리거든요. 조국 대표에 대해서도 예전에는 또 좋은 평가가 있었는데 또 급변해가지고 무능하다 그러고 네.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나라 망친 근원이다 뭐 이제 이러고 또 이제 또 반대되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찬양 일색이에요. 거의 뭐 예수의 비교를 하고 나라의 축복이다. 이제 너무 이 평가의 기준이라는 게 있기는 한 건가? 네. 그냥 오로지 찬양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찬양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거슬리고 반대되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저렇게 힐난하고 헐뜯는다라는 거는 사실 사람 보는 기준이라는 게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보이는 거거든요. 본인 자체가 누구보다도 더 코드에 따라가지고 행동을 해왔던 사람이다. 네. 그리고 저는 코드에 따라서 발탁이 된 사람이다. 이제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아예 이 사람 개인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서 인사 검증이 잘못되고 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지금 아까 박지원 의원도 아예 딱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검증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러저러 했습니다라는 설명 자체가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이 사람은 논공행상으로 자리를 차지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네. 그냥 논란이 있는 거에 대해서도 인사검증 없는 사람이니까 그 자리에 가면은 그건 쓱 지나가겠지. 아마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한번 터지기 시작해서 나오는 게 이 정도면은 이분은 말한 게 그냥 증거로 찾아내고 못 찾아내고 그거의 문제지 더 나올 겁니다. 많을 겁니다. 이런 부담을 안고 갈 수 있을까? 저는 이분 그대로 밀고 나가기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고구마 줄기처럼 캐도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앞서 제가 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대표가 함께 찍힌 사진들을 저희가 보여드리면서 이 사진을 올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SNS가 폐지가 된 상태여서 정확히 어떤 사진이 올라가 있는지는 확인이 좀 더 필요해 보이고 현재 상태에서는 확인이 그렇게 쉽진 않은데 어쨌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대표를 비판하는 두 사람을 함께 비판하는 메시지는 확실히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냈었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대통령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도 궁금해지는데요. 대통령실에서는 입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논의도 되지 않고 검토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입장이 없고 뭐 바꿀 계획도 아직은 없는 것 같다라는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여당 안에서도 좀 진정한 사과가 필요한 거 아니냐, 대통령실은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아직 확인을 잘 못한 바도 있지만 아직 특별한 답은 없습니다. 자, 아직 특별한 답은 없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바꿀 생각은 없어 보인다라고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가 추천했는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거든요. 앞서도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셨지만 구자룡 변호사님은 어떤 생각 좀 갖고 계십니까? 저는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그 유튜브 보고서 본인이 픽했을 수도 있고 성남 라인하고 굉장히 가까워가지고 픽했을 수도 있고 네. 그 정도 범위에 있지 다른 어떤 권위를 가진 분이 이 사람 써보세요라고 추천해가지고 검증 거쳐서 제대로 들어간 인사일 것 같진 않다.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 논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저는 그냥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눈에 띄었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옹호를 했기 때문에 마음에 들어갔지 않았을까. 객관적으로 어느 실적을 내고 어떤 명성을 얻어가지고 인사 네. 분야에서 이 사람이 유명합니다. 이렇게 이름 얻은 분이 아니거든요. 저분이 수많은 인사 관련 전문가들 중에서 돋보일 만한 그런 업적이 있나요? 이름이 그 전에 한 번이라도 거론된 적이 있나요? 인사 분야의 전문가들을 되게 욕되게 하는 건데 그분에 대해서 뭐 전문성이 있으니까 다른 거를 무마할 수 있다라는 것도 저는 충분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저분은 저런 일련의 발언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그 연을 맺고 가까워졌을 것이다 이런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거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굉장히 지난주까지만 해도 논란이었는데 그때 가장 먼저 지명 철회한 후보자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였습니다. 그때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조갑재 전 대표와 정규재 대표죠. 정규재 대표가 함께 식사하는 그 점심 식사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후보자는 내가 추천한 인사가 아니다라고 했던 그 워딩이 언론 보도를 타면서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추천하지 않은 사람은 일단 두 사람 중에 강선우 후보자보다 이진숙 후보자가 먼저 지명 철회됐었고 그 이후에 국회의원 의정 활동 같이 하고 가깝게 알려진 지인으로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진 강선우 후보자는 조금 있다가 결국에는 자진 사퇴하는 형식으로 이제 두 사람은 낙마하게 됐었거든요. 이번에 최동석 인사혁신처장도 지금 이렇게 비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통령실에서는 입장이 없다라고 얘기를 나오는 거 보면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과 진짜 가까운 사람들이 추천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은 저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앞으로 어떻게 이 기류를 좀 헤쳐나갈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최동석 인사처장을 비롯해서 이재명 정부 인사는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그리고 경기도지사 시절에 측근들이 관여하는 걸로 지금 잘 알려져 있습니다. 김용채 인사비서관이죠. 인사비서관과 그리고 김현지 또 총무비서관이 아주 합심해서 잘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긴 한데 야당 국민의힘에서는 이대봉을 바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그야말로 이제 실세 중에 실세거든요. 지금 성남 경기 라인 인사 여기서 인사를 다 하고 있는 건데 그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인 겁니다. 그런데 이미 문제가 다 많이 드러났어요. 인사비서관에는 성남 경기 라인 측근을 꽂아넣은 결과 아니겠습니까? 물소대 작전 운운하지 말고 인사 시스템을 바로 세우기 바랍니다. 자, 정상 논설위원님. 이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시스템이 잘못된 게 아니라 사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 비서실의 인사 시스템을 검증을 하려면 네. 과거 정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인사를 했는지를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네. 민주당 정권, 국민의힘 정권 상관없이 역대 모든 대통령실의 인사 시스템은 먼저 인사수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인사수석에서 인사 추천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인사비서관을 비롯해서 두세 명의 비서관들이 있고요. 여기서 취합이 된, 추천이 된 인사 리스트가 어떤 그 대통령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선정이 되면 민정수석 산하의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이 사람의 재산 문제, 과거의 발언 문제, 네. 어떤 정무적 필요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검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과거 정부에서는 이게 시스템 인사라는 식으로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누가 추천했는지 어떻게 검증을 했는지가 대략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 구조로 됐습니다. 물론 네네.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이기 때문에 가장 추천을 많이 하는 건 대통령이 하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비서실장이 본인이 했건 아니면 주변의 의견을 듣건 하지만 형식상으로는 인사수석이 네. 추천을 담당하고 민정수석이 검증을 담당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지금 이재명 대통령실 비서실은 인사수석이라는 자리가 없어요. 네. 없고 지금 정확히 커리어가 어떻게 됐는지도 잘 모르는 김용채 인사비서관이 인사 추천을 맡는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임명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중간에 바뀌었잖아요. 민정수석이 있고 네. 소위 대장동 변호사 중 한 분이라고 하는
공직기강 비서관이 인사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자기 식구들끼리 추천하고 검증하는 거긴 하지만 네. 이런 시스템 속에는 인사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들어가서 중간에서 어떤 이 가림막 역할을 하고 정화조 역할들을 해주면서 걸러내는 역할들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 식구가 추천하고 우리 식구가 검증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사 전문가가 없고 전문가로 갖다 놓은 사람이 저렇게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경험을 가지고 공과사의 구분을 통해서 대한민국 문명을 한 차원 높였다고 평가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궤변에 가까운 인식 체계를 갖고 있는 분이 인사처장을 맡고 있는 이 시스템이 유지되는 이상 또 다른 최동석, 또 네. 다른 강선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빨리 인사 체계를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빨리 하지 않으면 더 큰 네. 사고가 발생할 겁니다.